선생님과 청정차산수 한 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났네요. 다시 네, 만났습니다. 저희 첫 녹화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요즘 정말 덥지 않아요? 덥습니다. 예, 뭐 아, 정말 7월 중순인데 한복 더위 같습니다. 아,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 처가 고향인 이제 남해 사천이라는 데 갑니다. 예. 사천. 예, 예. 네. 그 시골에서 이제 전에 유튜버 작업도 거기서 하고 했는데 네네. 올해도 가서 거기서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오늘은 남쪽 남해 바닷가에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이거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어떤 게 준비돼 있나요? 미리 스포일러라 그러나요? 그러면 저희도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맨날 이렇게 첫 번째 주제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좀 사회의 변화의 속도를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주제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근 기술의 진보 또 IT 산업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녹음이나 이제 동영상 촬영 등이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의 사례만 봐도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단 결과를 들으려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의사쌤이 하시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의사쌤한테 제가 녹음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수기로 이렇게 열심히 적긴 했는데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녹음이나 이제 동영상 촬영 같은 것은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은 상대방의 이제 인격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음성권이라는 이제 권리라든지 또는 초상권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락이 되는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민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죄형법정지라고 해서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파를 하지 않는데도 녹음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그렇죠. 이제 네. 촬영 자체도 예컨대 이제 성폭력 범죄 같은데 보면은 네네. 비밀리에 이제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을 자극시킬 수 있는 부위를 이제 찍으면은 그 네. 자체 촬영도 죄가 되고 네. 또 그것은 이제 배포하면은 물론 이제 또 배포죄가 크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녹음이랑 동영상 촬영 같은 것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일매일 통화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 좀 정당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네. 서로 이제 항상 뭐 정당하다든지 항상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에 따라서 맞춰서 대법원에서도 판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이제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녹음하는 거. 녹음. 사실 이제 당사자들이 법원에 와서는 다 그 시치미를 떼고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네. 자기들끼리 재판 마치고 가면은 왜 돈 안 갚나 미안하다고 하고 하는데 판사 앞에 와서는 아니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판사한테 주면은 보세요,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확실한 네. 증거가 되니까 그럼 비밀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낸 게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고등법원 판사 할 때 한번 이제 봤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래 하니까 재판은 자기가 이겼죠. 이제 그럼 뭐 상대방도 그 녹음까지 내가 자기 목소리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 억울하니까 왜 비밀 녹음했냐 하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는 이 사건이 안 올라갔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음성권 침해라고 해서 위자료로 음성권 300만 원, 침해. 뭐 500만 원 물어주라는 판결은 현재 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런 네.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도 확실하게 녹음을 진행할 때는 정말 의사를 제대로 묻고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제 상대방한테 동의를 받고 녹음도 해야 되고. 네네. 뭐 옛날에는 사실 이제 녹음을
비밀리 할 수가 없었죠. 기계가 발달 안 됐으니까. 근데 네. 우리 스파이 영화에서 보면은 글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하루에 $200 정도. 그리고 12살 때부터 이 일을 365일 해왔어. 뭐 도청하고 하는 건 네네. 있지만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가 상대방이 모르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더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네. 저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대로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동의를 했다는 것도 녹음을 네. 해놔야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녹음을 한다든지 뭐 핸드폰에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몰래 또 동영상을 몰래 뭐 뒤쫓아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케이스에 따라서 아마 다 결론이 그것도. 꼭 일치 하나로 되진 네네.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그렇죠. 해봐야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좀 정당한 경우와 좀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가장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무슨 그 제 개인적인 호기심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카메라도 그녀를 바라본다.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외부에 그런 걸 그 요즘 말하는 도찰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네. 이제 많은 주의 시선을 끄는 음란물 네. 제작에 이제 쓴다든지 뭐 이제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찍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유명한 판례가 있었지요. 네. 근데 레깅스를 입은 그쵸, 여성 레깅스. 네. 엉덩이를 찍었다. 그 이제 사실 그 찍어 올리면 자기는 이제 기분이 좋고 또 많은 사람이 자기 사이트에 와서 이제 접속을 하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찍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이제 그 특별법에 의해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는 처벌까지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여기서 재밌는 판례가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됩니다. 그럼 신체를 그 촬영을 해야지. 근데 이제 네.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시 촬영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머. 사실은 똑같지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신체를 촬영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하급심에서는 똑같다 해가지고 똑같다. 이제 처벌을 했는데 대부분에서는 그거는 조문에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지 그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시 촬영한 거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머. 그래서 이제 파기를 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거는 입법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네. 그 뒤에 이제 법을 다시 고쳐가지고 그것도 처벌하도록 해서 해결은 됐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게끔 바뀌었나요? 그렇죠. 거기? 그렇게 해서 아. 그 사람도 이제 다시 처벌할 수 있게. 예. 네네. 그 레깅스 판결 안 그래도 하급심에서는 엇갈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대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준 판결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의의가 그렇게 나왔던 아마 것 이제 같아요. 1심에서는 유죄됐다가 2심에서는 무죄됐다가 네. 대법원에서는 아마 이제 다시 유죄로 네. 취지를 했는데 사실 이제 조문에는 사람의 신체를 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데서 그 전까지는 그러면 뭐 얼굴은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 가슴을 찍으면 되느냐, 뭐 다리를 찍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레깅스는 사실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의 그 이제 여성의 그 이제 신체 부위를 찍었는데 그 신체에 중점을 두면은 애매하지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이제 그 사진의 그 이제 주는 그 신미감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것이다 했는데 이제 이 판례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촬영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하면은 그럼 뭐 어떨 때는 그걸 찍어도 괜찮고 네. 어떨 때는 찍으면 안 되고 또 여자가 노출하고 있는 것도 노출의 정도에 따라서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그럼 어떻게 일일이 물어보고 찍을 수도 없고 네. 좀 재형법정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데 반론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아, 반론까지 이제 예, 나오고 있군요. 예. 네. 너무 앞서갔다. 네. 그거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법의 해석으로 그렇게 넓게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제 또 학자들 가운데서는 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런 성적인 문제 또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 또 직장 내에서도 이제 녹음이나 뭐 동영상 촬영 같은 것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사가 말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내 갑질이 있으면 약간 또 제보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회사에서 어떤 그 내규나 이런 것을 정해서 그 회사의 업무상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취업 규칙 그 내규로 네. 정하고 사실 동의 없이 하면 안 되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책임지기 싫어서 구도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잘 되면은 자기 공이고 잘못되면은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는 이제 이런 또 문화를 가진 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자구책으로 네. 또 녹음을 하는 직원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어떤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좀 직장 문화가 조금 더 선진국화로 되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메일로 지시도 하고 또 네네. 그 지시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이메일로 하고 그래서 아. 서면으로 증거가 그 사실 이제 남도록. 우리 국가의 행위도 대통령 행위도 다 서면으로 하게 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무위원들 다 부서를 하고 근데 이제 구도를 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직장의 어떤 업무 스타일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지시를 할 때 있어서 확실히 그냥 메일로 주고받도록 이렇게 감정 교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직장에서 이제 하면은 비밀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영업 비밀도 나오고 기술에 대한 비밀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이런 것을 이제 혹시 몰라서 자기가 나중에 다른 데에 가서 쓸 수 있다 하고 녹음해가지고 네.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엄격하게 하면은 이제 큰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뭐 내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고 영업 비밀에 관한 그 법률에도 위반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차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IT 산업도 발달하고 이렇게 기술이 진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음성권과 초상권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제 음성권과 초상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니까 중하게 여긴 권리입니다. 네. 그럼 사실 옛날에는 내 얼굴이 나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데 요즘은 SNS 이런 데 보면은 다 주위 사람 얼굴 다 가리고 나오고 네. 또 이제 자기 애들 얼굴도 내면은 댓글에 보면은 왜 애를 저 내게 하느냐 네. 뭐 또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도 안 돼. 뒷모습만 찍는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이제 상당히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회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근데 나도 중요하니까 네. 상대방 것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차쌤 유튜브 채널 보면 혼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혼자 나오시는데 그런 거 고려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편해서 그렇게 아니, 하시는 건지. 뭐 그런 것도 고려하죠. 다른 사람은 저희 의식적으로 노출 안 시키고 이제 외손녀는 본인도 하고 싶어 하고 해서 이제 썸네일에도 한번 내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하이웨이 사랑해주세요. 해피 할로윈 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네. 출연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아내분은 출연 욕심이 조금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음성권과 초상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시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석 취소, 또 보석과 보석 취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석 결정이 나면은 즉시 석방을 하고 또 보석 취소 결정이 나면 즉시 또 곧바로 구속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런 실무 관례였는데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17년으로 이제 형이 늘어나면서 보석 취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또 즉시 구속을 했다가 또 피고인 측에서 재항고를 하자 이제 다시 석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불과 6일 만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런 혼란이 생긴 연유가 있다면 좀 뭘까요? 예, 근데 그 점이 저도 그 이제 사건을 신문에서 보도된 걸 보고 네. 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형사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이 똑같은 조문인데 체계가 달리 돼 있어서 체계가 해석에 달리 이제 있다. 혼란을 가져왔는 것입니다. 해석의 혼란이었습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1심에서 보석이 되든지 보석이 되면은 즉시 석방이 되고 네. 또 이제 보석이 취소되면은 즉시 구속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2심의 경우에는
보석이 되든 보석 취소가 되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다가 재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즉시 항고는 뭐냐 하면 즉시니까 문자 그대로 빨리 하라. 네. 예전에는 이제 3일인데 지금은 7일입니다. 7일. 7일. 그렇죠. 그러고 또 즉시 항고를 하면은 효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즉시 항고를 하면은 집행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정지한다. 형사소송법에. 그러니까 네. 보석을 하더라도 보석을 할 수가 없고 보석 취소를 해도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즉시 항고를 했으니까 보석을 취소해도 취소를 그대로 집행하면 구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을 할 수가 없다는 이제 문헌 해석을 하면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 이걸 아무도 이제 차관도 하지 않았고 네. 그냥 보석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 조문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조문이 있어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무슨 혼란이 있었죠. 이때가 실무 관행하고는 다르니까.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1심하고 2심이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인데 1심은 하면은 무조건 구속하고 또 석방하고 하는데 2심은 하면은 왜 즉시 항고를 하면은 못 하느냐. 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도주 및 증거의 인멸이 우려가 있어가지고 보석을 취소를 했는데 1심에서 취소하면은 바로 잡았는데 2심에서는 취소해도 즉시 항고해가 대법원에서 결정 날 때까지 못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증인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도망갈 네. 수도 있으니 네. 보석 취소 하나마나가 아니냐 이런 네. 반론이 났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뭔가 혼란이 나오니까 아 이건 좀 심각하다고 해서 이제 보석 취소를 집행정지한 건 아니고 네. 다시 구속을 취소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석방을 시킨 후에 이제 대법원에서 나중에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대법원에서 나중에 다시 예, 결정한 예, 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그거 아주 궁금해지는데. 재미있게 결과가 났는데 네. 즉시 항고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두 가지를 판시를 했습니다. 네. 즉시 항고는 당연히 이제 빨리 항고로는 원칙으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지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7일 내에 빨리 해라 하는 거는 즉시 항고의 그거 이제 원래의 그 요건인데 네. 집행 정지를 하는 것은 즉시 항고하고 100%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정지가 안 된다. 네. 왜냐하면 1심에서는 정지가 안 되는데 2심에서는 정지된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 않느냐 네.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서 넘어갔는데 사실 그 이제 대법원의 해석은 그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앞뒤가 모순되는 조문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네네. 즉시 항고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조문도 있는데 그 조문은 이제 효력을 그걸 만족을 못 시키지만 네. 이제 그 실제로 그 보석 취소의 효과를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봉합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특별 예우냐, 전직 대통령 특별 예우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 특별 예우가 아닌 정말 법원 입장에서도 헷갈렸던 부분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법원에서는 그런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아, 네. 실무 관행도 돼 있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하면은 이제 이런 보석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네. 그때 그 이제 변호사가 정말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재항고를 하면서 그렇게 이유를 다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입법까지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앞에 주제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제 좀 가볍고 재밌는 얘기로 예. 네,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궁금한 게 차쌤의 어린 시절이 너무 궁금해요. 지금 왠지 제가 상상하기로는 차쌤의 어린 시절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애늙은이 이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른들 입장에서 보기에 약간은 부담스러운 너무 의젓한 어린아이?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좀 초등학교 시절 어떠셨어요? 어떤 뭐 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뭐 의젓하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의젓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삼남 이녀 중에서 딱 중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녹화 전에 살짝 이제 차쌤의 어린 시절을 봤는데, 얼굴이 상당히 뚜렷하고 좀 약간 눈빛에서는 좀 약간 반항 기질도 있어 보이고 예. 그랬거든요. 반항기가 좀 있으셨나요? 뭐 반항기라기보다 이제 저는 좀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따지는 어렸을 걸 때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밥 먹으면서 뭐 어른들이 뭐 이야기하고 하면은 네.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면 왜 그러냐 하고 자꾸 왜 이렇게 달고 살았어. 왜요? 왜? 그러면 이제 누나는 형이 너는 뭐 자꾸 그런 거 따지느냐고 핀잔도 주고. 근데 나는 그게 좀 너무나 이상해서 네. 아니 그거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 하는 사실은 궁금해서 좀 물어본 건데.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 자꾸 물으니까 네. 옛날에 어른이 말하면 가만히 있지 왜 자꾸 그 아. 털을 닿냐 하고 그런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생활기록부 같은 거 또 녹화 전에 또 봤더니 선생님이 착하고 똑똑하다. 딱 이 한 문장을 쓰셨더라고요. 착하기는 착했겠죠. 착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쌤은 혹시 초등학교 언제 입학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보니까 1957년 4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4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라서 네, 4월에 4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연락을 좀 하고 지내시나요? 제가 이제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앨범을 봤더니 네. 1학년 때 입학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뒷면에 이제 그 동급생들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도 만나는 친구들도 간혹인데 야 얘가 내하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을 같이 다녔나 하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이제 그때부터 다닌 걸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만나는 애도 있고 근데 남학생은 보니까 한 5명, 6명 정도는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예, 이제 계시네요. 뭐 중학교 때도 같이 네. 다닌 사람, 고등학교 같이 다닌 사람 뭐 네. 그랬었어요. 친구들이 또 친구가 대법관이라고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었을까요? 3, 2, 1. 뭐 그렇겠죠. 그 대법관 된 뒤에도 한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이제. 네네. 아, 그러면은 이제 또 그것도 궁금해요.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과목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어떤 과목에 또 흥미가 없으셨는지 이것도. 그때는 보니까 저는 이제 산수를 잘했고요. 네. 산수를 잘했고 이제 미술은 미술반에 가서 이제 미술. 예. 근데 음악은 좀 뭐 별로 소질이 없었는 것 같고. 옛날에 뭐 저희들 그냥 상송 뭐 깐촌에 가서 뭐 또는 팝송 가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 듣고 자랐지. 아, 또 그러면은 또 흥미가 있었던 과목은 수학. 수학, 좀 산수, 잘하신 산수제, 산수고 또 네. 이제 제가 워낙 따지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주로 물어봤 이제 했죠. 근데 네. 밤에 길을 가면은 왜 다리 따라오느냐. 아, 오, 되게 그쵸? 문학적이기도 하네요. 그 질문. 문학적인 하지만 좀 궁금한 애들 네. 속에는 왜 다리 그렇잖아요. 잡고 날 쫓아와? 그래서 왜 무지개는 7가지 색이 나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제 요만한 책을 하나 사줬습니다. 네. 그거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주로 그런 데 대한 답변이 쓰여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아 이것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했죠. 네. 근데 뭐 아직도 완전하게 초등 시절이니까 이해는 못했지만 아 이제 이 원리가 이렇구나 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그때는 재밌었죠. 아, 정말 질문들이 상당히 순수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네요. 질문이죠, 네, 아버님께서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책으로 그냥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알아서 배워라. 모르니까 얘기를 하신 거 설명하기는 보면.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책을 보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싶습니다. 아, 그것이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그 책이? 그때는 많이 됐죠. 예. 네. 저 항상 왜 다리 자꾸 따라다닐까 궁금했는데 그 책에 그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거리가 머니까 이제 여기서 가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같은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또 법조인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언제부터 먹으신 이제 거예요?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뭐 직업으로 있다 이런 것을 그런 걸 들은 것은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가서. 좀 들어가서 이제 그런 장래에 대한 생각을 했고 뭐 사실 네.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제 문과로 갈까 이과로 갈까 또 문과로 가면 뭐 할까 하는데 사실
그때 60년 되니까 네. 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이제 다양하지 않아서 크게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은 좀 이렇게 자유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이제 판사 같은 직업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소신대로 할 수 있고 남 지시를 안 받고 하니까 그런 데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뭐 사실 그 60년대는 우리나라 회사에도 취직할 만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아주 좋다는 데가 결국 은행 같은 데 가는 것인데 이제 뭐 은행 가는 것은 별로 권유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생각지도 않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나요? 판사라는 그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는 네. 이제 뭐 그렇게 판사를 내가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네.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됐는데 네. 이제 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하고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할 때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이제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대법관까지 가시고 되게 그건 이제 나중에 운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된 셈입니다. 차쌤 어린 시절부터 해서 저희 법적 쟁점 또 다양한 법적 쟁점도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준비해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밀입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다음 시간에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안녕.